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물론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셔야겠는데요. 날씨가 바뀌면 스포츠도 바뀌죠. 국 기자, 새 시즌을 맞는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게 농구와 배구죠. 10월 초부터 차례로 개막을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인기가 살짝 주춤한 남녀 농구가 구슬땀을 흘려왔는데 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특히 여자 농구에서는 한국 여자 농구의 전설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아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럼 주인공 모시고 바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자 프로농구 BNK의 신임 감독이자 한국 여자농구의 전설 박정은 감독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BNK성 감독 박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 한국여자농구연맹 경기운영본부장으로 오셨는데 오늘은 부산 BNK 썸 감독으로 오셨습니다. 네. 스포츠화에 사실 2번 이상 모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 스포츠화 굉장히 좀 친숙하시죠? 네, 이렇게 또 다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작년에 또 제가 이맘때쯤 왔던 것 같은데 그때는 맞아요. 본부장이었고 지금은 또 현장의 감독으로 가 있는데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분위기가 편안하네요. 네. 네. BNK 농구단에요. 신임 감독으로 부임한 지 이제 한 5, 6개월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본부장이 아니라 이제 감독님이 되셨는데 호칭 좀 익숙해지셨나요?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좀 꿈은 어색한 거는 주위에서 본부장 이러면 제가 먼저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감독님이 이제 조금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선수 그리고 코치 그리고 본부장 이제 감독까지 되셨는데 어느 호칭이 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우선은 박정은 선수라는 호칭을 제일 많이 써주시고요.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감독이 아닐까요? 역시 남편인 배우 한상진 씨께서 본부장일 때는 집에서 박 본부장 이렇게 부른다고 하셨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시나요? 박 감독 이렇게 부르시나요? 네, 그렇게 빨리 바뀔지는 몰랐는데요. 어. 너무 자연스럽게 박 감독 이러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남편분도 기다리셨나 봐요, 감독. 본인도 꿈이 감독 남편이 되는 감독 남편. 그런데 이제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감독 수락하고 나서 코트 결정할 때 어떤 반응 혹은 조언 해주셨는지도 궁금해요. 우선은 제의를 받고 저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신랑이 더 난리가 난 거죠. 빨리 하라. 네, 빨리 하라고. 이 꿈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워낙 저를 감독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엄청 막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응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또 된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해주고요. 네, 꿈도 이루셨네요. 네, 남편이 꿈을 이뤘습니다. 네. 연맹 본부장을 하시다가 감독으로 코트를 복귀하니까 나는 역시 현장 체질이었어. 혹시 뭐 이런 생각 하셨을까요? 우선은 제가 선수 생활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코트에서가 좀 익숙했었고요. 그리고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연맹에서 이제 스포츠 행정까지도 하게 됐었는데 행정을 보다 보면 이제 코트 안에보다는 밖에 외적으로 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더 현장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감독이 되고 현장에 오다 보니까 선수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요 복장도 그렇고 되게 캐주얼하게 많이 네. 변했습니다. 남편께서 이제 농구를 다시 이제 맘 놓고 이제 볼 수 있게 됐는데 그런 데서 좀 기대감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신랑이 코트에 있는 저를 항상 보다가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는 이제 못 보게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농구를 조금 보지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없는 코트를 본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아파서 안 본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설레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코트에서 제가 있는 모습을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여건이 된다면 체육관에 와서도 응원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사실 BNK가 첫 2시즌, 특히 지난해 최하위를 하면서 결국 감독을 교체하게 됐고 이대 감독이 이제 되셨는데 처음에 연락을 받고 어떤 기분이셨을지 궁금합니다. 좀 얼떨떨하셨을까요? 전 감독님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셨고 그리고 성적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자 감독으로서 조금은 더 커리어를 좀 이어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것도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저한테 제의를 주셔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뭐 성적이 나빠서 걱정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여자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선수 시절 1995년도 삼성생명에 입단하셔갖고 네. 선수 코치까지 쭉 한 팀에서만 하신 어떤 프랜차이즈 스타잖아요. 친정팀을 가는 게 아니냐라는 좀 많은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고향팀으로 선택하셨잖아요. 뭐 네네. 그런 좀 결정도 좀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주위에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삼성에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네. 친정팀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감독으로서 이제 시작을 하는 시점에서 고향팀에서 시작하는 건 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신 또 구단주나 이제 그 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저도 고향팀이 다시 한번 좋은 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저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지휘봉을 잡고서 사실 뭐 길지 않은 훈련을 하고 나서 지난 5월에 박신자컵 하셨잖아요. 네. 뭐 좀 수확이 그래도 좀 있었나요? 선수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우고 싶었어요. 성적이 좋지 않은 팀이다 보니까 자꾸 패배에 익숙해져 있고 조금 더 나갈 때 더 불안감을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 개개인에게 조금 자신감을 좀 심어주려고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그 상황에서도 잘 수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얻은 그런 부분이 좀 수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신감. 그런데 당시에 선수가 사실 좀 많지 않아서 전술훈련에서 직접 감독님이 뛰셨다고도 들었어요. 네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셨어요? 박신자컵은 루키들의 무대입니다. 이제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시즌에 잘 뛰지 못하는 친구들이 자기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 선수들과 또 마찬가지로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이 벤치를 보지 않고요. 수석 코치가 벤치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석 코치도 선수들을 박신자컵을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서브하는 입장에서 제가 코트에서 같이 상대팀 역할을 좀 해줬었습니다. 박신자컵 때 다 못 보여주셨는데 박정은표 농구는 이렇게 보여줄 거다. 뭐 또 어떤 것들 좀 있을까요? 우선은 좀 시원시원한 농구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시원시원한 예, 보시는 분들이 재밌게 움직인다, 뭔가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뭔가 그 안에서의 움직임이 약속돼 있구나, 이런 면을 보면서 여자 농구를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걸 특히 우리 BNK 썸 선수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비시즌에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박신자컵 때 좀 많이 못 보여준 거 이건 것 좀 우리가 팀이 좀 보완해야겠다 이런 것들도 좀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신자컵에 뛰었던 선수들은 그 경기에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던 선수들이다 보니까 코트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좀 제한은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 오는 시즌에는 BNK 선수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감을 좀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기는 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경기 하나하나를 하면서 시즌을 치렀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장이 좀 작았다 보니까 리바운드에서 많이 뺏겼었어요. 네. 그래서 리바운드는 그래도 투지가 있어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지를 갖고 선수들이 열정을 가진다면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선수 보강도 하셨는데요. 지난 시즌에 우승팀이었던 삼성생명에서 챔프전 MVP를 차지한 김한별 선수와 강하정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특히 김한별 선수와는 선수 생활도 함께했던 만큼 좀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김한별 선수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워낙 코트 안에 존재감이 큰 선수고,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의 어린 선수들이 위기에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들을 김한별 선수가 잘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영입하게 됐습니다. 김한별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제 노련함을 좀 더했지만 아무래도 고질적인 무릎 부상이라던가 스피드 같은 부분은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우선은 출전 시간이랑 또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시즌에도 팀 훈련보다는 좀 재활에 좀 시간을 많이 주는 편이고요. 워낙 책임감이 좀 강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뭐 코트에서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걱정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선수 생활을 길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선수 후반기에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또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별 선수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강하정 선수도 영입하셨는데 네. 영입하고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확실히 코트 안에서도
물론 좋은 선수지만 코트 밖에서 선수들에게 주는 그런 영향력이 좀 큽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그리고 좋은 피드백들을 선수들에게 잘 전달을 해서 선수단 분위기를 잘 이끌어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이 선수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신인 선수 드래프트를 해서 보강도 했습니다. 센터 최민주 선수, 가드 이주하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 어떤 점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영입을 하셨나요? 우선은 저희가 김한별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서 저희가 신입 1순위 드래프트권을 삼성에게 넘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김한별 선수를 영입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라운드에 선수를 뽑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위에서 보는 그런 좋은 선수를 못 뽑을 것이다라는 걱정은 좀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을 뽑게 됐고요. 특히 이제 뭐 최민주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피지컬적으로 몸이 너무 좋습니다. 신장도 좋고 그리고 체격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프로에서 잘 다진다면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또 이주하 선수는 좀 단신이에요. 단신인데도 불구하고 근성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도 본인의 역할을 좀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주하 선수까지 해서 이 2명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자, 한국 농구의 레전드가 감독이신 만큼 코치진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특히 변현아 코치도 명성이 대단하신 분인데 어떻게 호흡은 잘 맞으신가요? 어렸을 때부터 같은 팀에서 뛰었기 그쵸. 때문에요. 뭐 호흡은 네. 뭐 눈빛만 봐도 알고요. 네. 워낙 또 모든 분이 아시다시피 너무 좋은 선수였고 선수로서는 저도 그렇고 변현아 코치도 그렇고 정말 해볼 거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변현아 코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도자로서 지금 아직 초보다 보니까 네, 네. 서로가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놓치고 가는 부분이나 또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선후배 뭐 그리고 상하 관계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화에 있어서는 좀 평행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